자, 이번 시간은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 2차 부등식의 뜻이 어떻게 되는가? 그지? 자, 이렇게 생긴 게 2차 부등식이에요. 뭔가 정리를 했을 때 2차식과 0에 여기 부등호 들어가서 대소관계 형태로 표현되는 거. 그게 2차 부등식인데, 그러면 모양은 네 가지가 있겠죠?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요 2차식이 0보다 크다 라든가, 요 2차식이 0보다 작다,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2차 부등식이니까 a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죠? 2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닌 상태에서 2차식과 0의 대소관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2차 부등식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부등식,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돼 있으면 요 2차항 여기 개수 있죠? 요게 0일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구분해서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문제에서 여기 2차 부등식이라고 했는지 2차 부등식이라고 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2차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꼭 봐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으면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는 거니까, 그죠? 요 조건을 준 건지 안 준 건지를 반드시 보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알겠죠? 정의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자, 2차 부등식이다. 2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다 라고 그런 조건을 준 것이다 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2차 부등식에 그러면 이걸 풀어야 되잖아. 그 해결하는, 자, 해법이라고 합시다.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자, 그래프를 해석해서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프로 해석하자. 자, 그래서 그걸로 그래프로 해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막 열심히 해석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직접 그리지 않아도 이게 이런 형태구나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로 해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 2차항 개수가 0보다 클 때 이런 상황에서의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래프가, 자, 아래로 볼록할 텐데 2차 함수니까, 자, 2차식이니까 아래로 볼록할 건데, 이 아래로 볼록한 요 그래프가 요거를 옥사를 하나 해놓고, 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게 x축. 자, 그리고 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x축과 이렇게 만나는데, 잠깐만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먼저 할게요. 이게 중근을 가지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였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게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거. 자, 요런 경우는 이제 요거였죠.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였고, 그지? 두 번째 모양은 판별식이 0일 때, 세 번째 모양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요런 상황이죠. 그지? 그래프의 형태가. 요거는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있다면 2차 함수 그 부분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요. 2차 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부분.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였죠. 그지?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해가, 요런 곳들의 해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요게 이제 1, 2, 3, 4번이라고 해볼게. 3, 4번. 자, 그러면 1번의 경우 봐봐요. 1번의 경우. 자, 1번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 그러니까 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그래프가, 좌변 그래프가 우변에 있는 그래프, 우변은 지금 y는 0이니까 x축이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런 2차 함수 그래프와,
자, y는 0이라는 요 x축이죠. 요 x축이라는 요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좌변 그래프가 우변 그래프보다 클 때의 x의 범위를 구해달라 이런 뜻이라고. 1번 같은 경우는 그지? 그죠? 그럼 어때? 자, 좌변 그래프가 여기 위에 있고, 그지? 우변 그래프가 x축이잖아. 이게 y는 0. 그죠? 요거 y는 0. 요 우변 그래프. 그지? 요게 이제 2차 함수 그래프. 자, 그래서 요 그래프가 위에 있을 때라고 했어. 그지? 얘보다 위에 있다. 요 크다라는 거는 위에 있다라는 거야. y 값이 큰 거니까. y 값은 위아래잖아. 그지? y의 값은 위아래니까 y의 값이 더 클 때 이거잖아. 그지? 그럼 더 커. 위에 있어. 그러면 항상 위에 있는데요? 선생님 항상 전부 다 위에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의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실수 부분이 다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가 바로 해가 되는 거야. 그죠? 2번 같은 경우도 어때?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요 그래프가 자, 요것도 당연히 y는 좌변 그래프, 자, y는 0 해서 우변 그래프. 이번에는 우변 그래프가 더 위에 있을 때라는 거잖아. 그 우변 그래프가 위에 있을 때가 있어요? 없죠. 우변 그래프 항상 밑에 있잖아. 그럼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해가 없다. 그죠? 그러면 3번의 경우에는 어떨까? 3번의 경우. 3번의 경우에는 자, 이번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그럼 항상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모든 경우에서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지? 선생님 같은 게 없는데요? 이거 이 크거나 같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 거니까. 그죠? 이거는 또는이잖아. 또는 0보다 크거나 또는 0이랑 같은 경우. 그지? 0보다 큰 경우에 다 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3번의 경우도 모든 실수에서 저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고. 그죠? 자, 그리고 4번의 경우에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아래 요 그래프가 좌변 그래프가 우변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혹은 같은 경우, 같다라는 거는 만난다라고 해석해도 돼. 자, 만나는 경우 없죠. 그죠? 그래서 4번의 경우도 해가 없다가 되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면 요때는 이 두 번째 그림처럼, 그래프처럼,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중근을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파. 자, 그러면 이때는, 자, 1번의 경우, 자, 0보다 크대. 즉, 좌변 그래프가 우변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좌변 그래프가 우변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거는 요런 부분, 요 부분은 위에 있죠. 요 부분은 위에 있죠. 어디? 여기를 빼고, 요 부분 빼고, 여기. 요 부분 빼고, 알파 빼고, 알파일 때 빼고. 그죠? 그러면은 그때의 x의 범위는 이쪽과 이쪽인데, 그럼 여기 비워놨죠? 알파일 때 빼고, x가 알파일 때를 빼고, 나머지 값일 때는, x가 이런 값일 때는 그때는 y 값이 0보다 크잖아. 요때 요 위에 있는 그래프가 위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x가 알파일 때를 제외한 요거인 모든 실수에서 항상 저 좌변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2번은 자, 우변 그래프가 위에 있는 경우는 그래프 딱 봐도 없죠. 없다. 그러면 해가 없다. 괜찮죠? 자, 3번의 경우에는 3번 경우 자, 좌변 그래프가 우변 그래프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위에 있거나 같다. 그럼 위에 있는 거 여기 초록색 부분 위에 있죠? 그리고 같은 거니까 요때는 같은 거잖아. 그죠? 요때는 이거 색깔을 이걸로 하면 헷갈릴까? 요걸로 할까? 헷갈리네? 요걸로 해야 되겠다. 요때는 같은 거잖아. 그지? 그죠? 요때는 만났으니까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왜?
좌변 그래프가 위에 있거나 혹은 같은 경우, 만나는 경우까지 포함.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1번 경우랑 3번 경우랑 여기에 등호가 있냐 없냐의 차이에 따라 얘는 모든 실수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고, 얘는 x가 알파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는 좌변 그래프가 우변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같은 경우.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없는데 같은 경우는 있죠. 만나는 경우.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때는 x는 알파 요때만 해가 되는 거야. x가 알파일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딱 하나로 주어지게 되는 거지. 되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우 요렇게 판별식이 0보다 커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의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자, 1번을 한번 볼게. 자, 1번은 좌변 그래프가 우변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위에 있어야 되니까, 자, 위에 있는 부분 요때죠. 요때 위에 있죠. 그죠? 그리고 그때의 x의 범위는 요렇게 될 거야. 여기. 그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 써보면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자, 1번의 해는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x가 알파보다 작을 때는 그때 모든 x에 대해서 요런 x에 대해서 그때 y 값들 함수 값들이 0보다 크니까, 그죠? 0보다 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프적으로 해석하세요. 위에 있구나. 위에 있을 때 되나요?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미안해요. 밖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0보다 작은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야? 그래프가 좌변 그래프가 우변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잖아. 그러면 좌변 그래프 이렇게 돼 있고 우변 그래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부분 찾을 수 있겠죠. 요거는 무슨 색으로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자, 요 노란색 부분 보이죠? 자, 요 노란색 부분은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죠? 그때의 x의 범위를 찾으면 그때 x의 범위는 요 사이네. 요 사이. 그죠? 되나요? 그러니까 x가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을 때 그때는 그래프가, 그지? 요 좌변 그래프가 우변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되나요? 그러면 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여기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좌변 그래프가 우변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거나 같은 경우까지 포함인 거지. 그죠? 그럼 같은 경우가 여기니까 여기 알파일 때랑 베타일 때니까, 자, 같은 경우 포함.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이니까 요 등호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지?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지? 작거나 같을 때 요 부분 그때 x의 범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네 번째 경우 요걸 보시면, 그죠? 이번에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즉 x축보다, 그치? 우변 그래프보다 좌변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거나 같은 부분, 요 노란색이나 파란색 부분. 그러면 x의 범위는 요 핑크색과 파란색. 그래서 x는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렇게 되겠죠. 되나요? 요걸 이해를 하시면, 이걸 이해를 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야. 2차 부등식은 그래프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2차 부등식은 다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럼 선생님 요거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거 지금 보여주잖아요. 열심히 신나게. 무슨 0보다 작을 때는요? 위로 볼록하게 그래프 그려가지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그보다는 a가 0보다 작을 때 이거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 양변에 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그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 여기가 이차항 계수가 양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양변에 음수를 곱해서 그 양수로 바꿔주는 거야. 이차항 계수를 양수로 바꿔주면 아래로 볼록한 우리가 여기 지금 방금 보여준 대로 이런 익숙한 모양이 되니까 그러면 계산할 때 편하겠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보다 이 결국에는 이제 판별식은 굳이 할 필요 없이 이때 해를 그냥 찾으면 되겠죠. 이 2차 방정식, 좌변 2차식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서 해가 없으면, 해가 그 허근이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고, 그지? 그죠? 공중에 떠 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안 만나게 그려지면 되겠고, 그 실근이 중근을 가지면은 이제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결국엔 근을 찾아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게 2차 부등식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뭐 우리 간단한 이제 2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요런 걸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다? 해를 구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좌변이. 그래서 좌변 인수분해하고 그냥 부등식을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요 좌변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아래로 볼록한데 두 점에서 만나겠죠. 아래로 볼록한데 두 점에서 만나요. 그리고 우리는 뭐다? 이 그래프가 위에 있어야 돼. 그지? x축보다 위에 있다. 그지? 요건 x축이라고 해석해도 되니까 x축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그 범위는 요럴 때니까, 요럴 때 위에 있다니까. 그죠? 요럴 때니까 그때 x의 범위는 요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이 1하고 3이잖아. 따라서 x의 범위는 1보다는 작고 또는 x가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죠. 글씨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갑자기 글씨가 좀 작아졌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가 돼버리면 이때는 범위가 요 사이가 되는 거죠. 그지? 요거 노란색 부분으로 요 그래프 그냥 그대로 활용합시다. 노란색 부분처럼 아래쪽에 있는 걸 찾는 거니까 그러면은 x의 범위는 요 핑크색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보는 거야. 0보다 작다구나. 그러면 요 그래프를 딱 생각하면 x가 1하고 3 사이에다. 3 사이의 범위를 갖는다. 요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죠? 만약에 여기 이제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그때는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는 거니까 해의 범위도 요 등호가 들어가겠지. 여기가 포함되는 거니까. 여기가 포함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겠죠. 됐나요? 요걸 이해를 잘 하셨다면 요걸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괜찮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한 두 개 더 요런 거 한 개만 더 풀어볼까? 요런 거. 만약에 음수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했잖아. 그치? 음수되면 2차 함계수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 요런 식으로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우리는 양변에 음수를 곱해서 여기선 마이너스 1만 곱하면 되겠네.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부등호 방향 바뀌고, 자 0에다가 곱해봐야 0이니까 요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란 말이야. 그지? 그럼 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생겨서 아래로 볼록한데, 자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하나가 마이너스 4고 하나가 3이야.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범위를 찾아주면 범위, 자 여기가 이제 작아야 되는 범위니까 작은 거는 우리 아까 노란색으로 했죠. 노란색 범위. 그죠? 그때의 x의 범위는 요 핑크색 범위가 되니까, 자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요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을 하다 보면 여기 요거 보면 여기 크다 그러면은 자, 요 위에 있을 때는 여기 양쪽 그죠? 여기 작거나 또는 크거나 그지? 두근의 바깥쪽 여기 두근의 바깥쪽 부분 될 거고 그지? 0보다 작다 그러면 두근의 사이범위 이렇게 사이범위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래서 요런 것들도 확인을 좀 하고 있으면 알고 계시면 뭔가 푸는데 좀 쉽지 않을까 됐죠? 그럼 요런 기본적인 것들은 해결을 했고요. 아이고 잘못했다. 요 기본적인 것들은 요거를 조금 애매하니까 요 밑으로 치워놓고 알겠죠? 치워놓고 옆에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했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한번 풀어봅시다. 조금 어려운 것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이랬죠.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이차항 계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준 거다. 그렇다면 2차란 말에 없이 그냥 부등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어. 자 그냥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했을 때 2차항에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2차항에 문자가 그러니까 미지수가 들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 이런 식으로 그게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뭔가 2차항에 미지수가 들어가 미정계수가 딱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럴 때는 경우를 나눠야 되겠다 이거야. 어떻게? 2차항 계수가 0일 때랑 2차항 계수가 0이 아닐 때 그죠? 여기 조금 띄어서 2차항 계수가 0이 아닐 때인데 0이 아닐 때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야 돼. 0이 아닐 때는 또 두 가지. 뭔데요? 0보다 클 때가 있을 거고 그죠? 0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왜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를 나눠요? 여기서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니까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0보다 작게 되면은 당연히 음수를 곱해서 0보다 크게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 밑에서 한 것처럼 그죠? 여기서 푼 것처럼 그지? 그러니까 경우를 이렇게 나눠야 된단 말이죠. 그럼 A가 0일 때는 첫 번째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2차항에서 0이 됐어. 여기가 0이 됐어. 그러면 여기 A가 0이면은 좌변은 다 0이잖아. 그러니까 0x제곱 더하기 0x 플러스 0이니까 좌변이 그냥 다 0이죠. 0이라고 써도 되죠. 그리고 우변은 0이고 0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성립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항상 성립하지 않죠. 이거는 이때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됐나요? 해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 A가 0일 때는 해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이것도 이제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A가 0일 때는 해가 없다. 또 A가 0보다 클 때는 자 A가 0보다 크면은 자 2차 이거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죠. 자 양변을 A로 나누면 자 x제곱 플러스 2a가 아니라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자 요거 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으면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한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 판별식 잠깐 생각해 보면 4분의 D 판별식 b 프라임 제곱 1 마이너스 ac면은 요렇게 되니까 이거 음수네. 그럼 0보다 작으면 안 만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는 그냥 바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빨리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 만약에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커가지고 두 점에서 만나거나 그러니까 뭐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기 완전 제곱식이니까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0보다 커서 판별식이 0보다 커서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그때는 근의 공식을 써서 두 근을 찾아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안 만나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 자,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겠죠. 모든 실수에서 x가 모든 실수일 때 요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는 거예요. 그지? 여기 위에 있죠. 잠깐만 위에 있는 거는 초록색으로 했었죠. 계속 자, 이렇게 위에 있죠. 계속
그때의 x의 범위는 이게 빨간색 모든 실수 범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게 해가 되는 거야. x가 0보다 클 때는 모든 실수. x가 아니라 a가 미안해요. a가 0보다 클 때는 모든 실수. 자, a가 0보다 작으면 양변을 a로 나눌 때 이렇게 되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프적으로 보면 얘 분명히 판별식으로랑 똑같으니까, 자, 아래로 볼록한데 얘가 요렇게 생겼죠. x축이랑 안 만나니까 0보다 작은 부분, 즉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없죠. 여기서는 없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없죠. 그럼 요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러면 자, 요거에 이제 정답을 쓸 때는, 자, 요 경우를 나눴잖아. 이 정답을 쓸 때는 이렇게 다 쓰는 거야. a가 0일 때랑 0보다 작을 때는 해가 없다 똑같잖아요. 그럼 요렇게 쓰면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1 때 해가 없고, 그죠? 뭐 해가 없다 콤마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해가 없고, 자, 여기 요때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a가 0보다 클 때, 이거일 때는 모든 실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여기 모든 실수하기 전에 이렇게 쓰면 좋겠다. x는을 써주면 좋겠다. x는 모든 실수, 그냥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를 다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를. 되셨죠? 이렇게 경우를 다 나눠서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2차원 계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구분을 지어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또 예를 들 건데, 이제 미정계수가 좀, 여기서도 미정계수가 있었지만 미정계수 때문에 좀 헷갈리는 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뭐 해가 주어진 경우, 혹은 그냥 미정계수 있고 그냥 해를 구해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미정계수 있는 거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요. 자, 요런 게 있어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자, 주어진 거지. 이렇게 주어졌대. 3 또는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일 때 라고 요렇게 주어지는 경우. 그러면 요때는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자, 분명히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거고, 그죠? 해가 요렇게 나왔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분명히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게 이 좌변 2차 방정식, 요거 좌변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진 거 아닌가? 그죠? 그죠? 두 근이 주어져서 요 두 근, 요게 경계가 되는 거잖아. 그치? 두 근이 경계잖아.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아래로 볼록한데, 요때 요 두 근이 3하고 5라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위에 있거나 같을 때, 여기 위에 있거나 같을 때, 그때 x의 범위가 요렇게 된다는 거지. 그죠? 맞나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만나는 점까지 포함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여기 두 근이 전부 다 3하고 5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그냥 근과 계수 이용해서 구할 수 있잖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분의 a가 두 근의 합 8이고요. 그죠? 두 근의 곱 2분의 b가 15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6이고 b는 30이다. 이렇게 그냥 구해버리면 되죠. 이해되나요? 굳이 뭐 이걸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있나? 그치? 그냥 이게 경계가 있으니까 그래프로 이렇게 그렸지만 이 그래프 생각할 것도 없잖아 사실은. 그냥 요렇게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죠. 요걸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가 바로 두 근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쉽게 풀어낼 수 있겠다. 되나요? 자, 요런 식으로 근과 계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 됐죠? 미정계수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미정계수에다가 이제 해가 주어진 경우겠지. 해가 주어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해라고 생각을 하셔서 해결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래프 해석을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도 좀 풀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냥 다 푸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야.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하나가 주었어. y는 자, fx라는 그래프가, 참고로 요 fx는 2차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 그냥 2차 함수인데 그냥 fx라고 쓴 거야. 그죠?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 그래프가 자, 요렇게 생겼어. 막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위로 볼록한데 이렇게 생겼대. 만나는 점이 있어. 좀 그래프를 잘 알고 싶은데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여기 꼭지점의 좌표를 가르쳐줬어. 여기가 만약에 7이 뭐 6이고 여기는 몇으로 할까?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여기에 1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5겠죠. 그죠? 여기 근데 그림이 안 이쁜데 자, 여기 마이너스 5겠죠. 그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기가 3차이 나니까 여기도 3차이 나야 돼. 그죠? 대칭이라서. 자,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첫 번째 1번. 자, 1번 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걸 풀어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 되는 거죠.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맞나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아요. 또는이구나. 그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였는데 잘못 썼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돼야지. 또는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자, 그럼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fx가 뭐라고 해볼까? 요거를 가지고 잠깐만 구해보면은 여기가 얼마여야 되니? 잠깐만요. 요거 빨리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 보통 요거 식 세우면 이렇게 식도 구해봐야 돼요. fx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죠. a에 자,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 형태인 거잖아. 그지? 그 이차항 계수만 찾으면 되는데 요 지나는 점, 꼭지점 가르쳐 줬으니까 마이너스 2,6을 대입해 보는 거죠. 이 a가 이쁘게 나올라나? 대입해 봅시다. 여기가 6은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3이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이니까 안 이쁜 a가 그죠? 그 마이너스 3분의 2거든. a가 마이너스 3분의 1에 이렇게 이거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좀 깔끔하게 나오는 값이 없을까? 얼마면 좋을까요? 여기가 4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 x가 4일 때는 좀 넘어갔는데 마이너스 1일 때 이거 좀 안 이쁘다. 그냥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자, x가 뭐 요거보다 작은 수 있잖아요. 뭐 4보다 클 때 뭐 이런 식으로 주면은 요 x가 4일 때 값이 있을 거 아니야. x란다. y 값이 4가 되는 거. 요것이 4가 되는 경우. 그럼 요걸 한번 구해 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2에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양변에 일단
2분의 3을 곱해요.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금 좀 이쁘게 만들고 싶은데 이미 영 안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아씨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식을. 어쨌든 아니다 이렇게 합시다. 여기를 좀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요거 정리할 수 있죠? 미안해요 왔다 갔다 해서. 자 여기가 이제 원래 4x니까 마이너스 3분의 8x 될 거고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 5니까 얘랑 곱하면 플러스 3분의 10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y절편이 3분의 10이잖아 그죠? 그럼 요렇게 합시다. 그냥 3분의 10보다 클 때 요렇게 y절편 3분의 10이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면 y절편이 3분의 10이니까 요 3분의 10 라인을 잡으면 점선으로 3분의 10 라인을 잡으면 요때의 x 그러니까 여기가 0이니까 요때의 x가 0이니까 그죠? 0 그럼 요때는 x가 마이너스 4겠죠? 그지?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라인을 잡는 거야. y는 항상 좌변 그래프와 우변 그래프로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좌변 그래프가 우변 그래프보다 위에 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좌변 그래프는 요거고 요거 위로 블록한 거고 우변 그래프는 y는 3x니까 y는 3분의 10이니까 y는 3분의 10이니까 요 y는 3분의 10이라는 그래프를 딱 보시고 y는 3분의 왜 이쁘게 안되지? 다시 y는 3분의 10이라는 요런 그래프를 보시고 요거보다 위에 있을 때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거지. 요 위에 있을 때 그죠? 그럼 그때 x의 범위는 요 부분이 되겠다. 요 사이 범위 그죠? 근데 그 사이가 마이너스 4하고 0 사이니까 요때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요가 되는 거지. 되나요? 그러니까 요런 걸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되죠? 그럼 요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 세 번째. 자, fx가 뭐 6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된다면 자, 이번에 6보다 작을 때 그러면 6이라는 거는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지. y는 6이라는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겠죠? y는 6이라는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 6을 지나겠죠? 이게 y는 6. 그죠? 됐나요? 아까 요것도 적어놓을까? y는 3분의 10. 자, y는 6. 그러면 이때는 요거 y는 6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요거 빼고 여기 만날 때 빼고 여기 만날 때 여기 만나는 부분 요때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아래쪽에 있죠. 그래프가. 그래서 이때는 x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 있죠? 이거를 하는데 특별히 우변이 이렇게 항상 0으로 돼서 x축이 아니어도 된다고 그죠? 여기서 x축 처음에는 요건 x축이었죠? 두 번째 거는 y는 3분의 10이라는 지금 x축과 평행한 직선. 요것도 y는 6이라는 x축과 평행한 직선. 이렇게 보는 거잖아. 돼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fx가 몇보다 뭐 이번에는 뭐 8보다 크다. 그러면 y는 8이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 그 y는 8이라는 요런 그래프를 생각을 해서 y는 8 요 위에 8 지나가게끔 여기 y는 8 그릴 수 있겠죠. 그 분명히 6보다 8이 크니까 요 위로 지나가잖아. 그러면은 요 fx라는 그래프가 y는 8보다 위에 있을 때는 없죠. 그럼 요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프적인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한테 지금 fx가 2차 함수일 때만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이게 실제로 문제로 가게 되면 2차가 아니라 y는 fx 이렇게 주고 y는 gx 이렇게 주고 그래프적인 해석을 시키게끔 해놓는단 말이야.
fx랑 gx가 막 이렇게 그래프 해석이에요. 지금 fx는 막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막 그려놓고 이게 fx래. 이거 좀 짧았네. 더 이어서 자, 그리고 gx는 어떻게 할까? gx는 요렇게 해서 요 원점을 지나고 요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만나서 올라가자. 여기는 y는 gx 뭐 요렇게 해놓고 여기 만나는 점들을 다 표현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a 여기 만나는 점 있죠. 여기는 이제 b 여기는 원점이고 여기 만나는 거 c 여기 만나는 점도 우리가 다 표시하는 거예요. d 여기가 e 여기가 f 이렇게 해놓고 막 문제에서 이렇게 주는 거지. 1번 여기 자리가 좀 좁긴 하지만 해보면 1번 fx가 gx보다 크다 뭐 크거나 같다든 크다든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fx 그래프를 잘 보세요. 이게 헷갈리잖아. 정확하게 보세요. fx는 이렇게 지금 빨간색 부분이야. 그리고 gx는 대비를 해야 되니까 파란색으로 gx가 파란색이야. 그러면 요거의 해석은 뭐라고? 해석 어떻게 해야 되고? fx가 위에 있을 때인 거잖아. 그럼 빨간 게 위에 있을 때 그럼 빨간 게 파란 거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요때지 요때 요 부분. 응? 지금 요거는 이제 x의 부분. 자, x의 범위. 아이고 이게 아니라 요걸로 했어야 되는데. 자, 빨간색이 위에 있을 때는 여기 만나는 점이 b니까 요 b 이전에 x가 b보다 작을 때는 분명히 빨간 게 위에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 다음부터는 파란 게 위에 있죠. 이제 파란 그래프가 위에 있죠. 위에 있다가 여기 만나는 점 이후부터는 다시 빨간 그래프가 위에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빨간 그래프가 위에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의 해의 범위는 자 x가 b보다 작다 또는 x가 d보다는 크고 f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만약에 여기 등호가 있었다면 여기 이제 추가로 등호가 들어갔으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 경계값 포함되는 거고 맞나요?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것 이거 반대로 되면 반대로 또 찾으면 되는 거고 그 fx가 gx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범위 그러면은 이거는 또 아래쪽에 있는 걸 찾으면 되니까 그때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 어떻게 요 색깔로 할까? 그때는 여기 파란색이 위에 있어야 되니까 파란색이 위에 있는 건 여기 요 부분이고 여기까지 파란색이 위에 있는 거 요 이후부터 파란색이 위에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는 자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x가 b보다는 크고 d보다는 작다 또는 x가 f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맞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제는 그래프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야. fx gx 이거 곱하기예요. 자 곱했더니 0보다 크다.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게 뭔 소리죠? 갑자기 어려운데요? 아니야 안 어려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건 둘의 부호가 같다는 뜻이라고. 둘의 부호가 같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뭐냐면 둘의 부호가 같은 거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를 찾는 거야. 그럼 봐봐요. 어디를 기준으로 보면 되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돼. 요 부분을 기준으로 보면 돼. 여기 요 부분을 기준으로 가면 돼. 그래서 만나는 부분 그러니까 그 x축과 만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칸을 한번 나눠봐요. 그래서 부호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부호가 같다는 건 같은 쪽에 있어야 되죠. 둘 다 그래프가 위에 있거나 그리고 둘 다 양수라는 건 두 그래프가 둘 다 모두 위에 있다라는 뜻이고 그죠? 혹은 둘 다 아래에 있다는 거다. 그지? 그럼 봐봐. 요 a보다 작을 때는 요 빨간 그래프는 양수인데 파란 그래프는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음수잖아. 그죠?
그럼 부호가 다른 거야. 근데 여기 A하고 0 사이에서 A하고 0 사이에서는 빨간 그래프도 아래에 있고 파란 그래프도 아래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음수 값을 갖죠. 그러니까 부호가 같죠. 그러니까 자 AX가 요건 X가 A보다는 이거 쓰고 싶은데 제대로 X가 A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을 때 그때는 둘의 부호가 같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0, 그 다음 0과 C 사이에서는 빨간 건 아래에 있고 파란 건 위에 있으니까 부호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C부터 E, C와 E 사이에서는 빨간 것도 위에 파란 것도 위에. 그러니까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 그지? 그러니까 X는 여기 이제 또는 X가 C보다 크고 E보다 작을 때 둘의 부호가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0보다 작고 여기다 0보다 작아. 여기 뭐냐면 잘못 말했네. 여기가 0보다 크고 여긴 0보다 작아. 그지? 여긴 양수고 요거는 음수야. 그러니까 달라 부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파란 거 위에 있고 빨간 거 아래에 있으니까 요때도 부호가 달라. 그죠? 그러니까 부호 같은 부분은 요 부분만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석을 그러니까 그래프로서 하면 부등식을 그래프로서 해석을 하면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겠다. 비단 2차 부등식 뿐만 아니라 요렇게 좀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요런 것들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됐나요? 오케이. 자, 시간이 엄청 길어지고 있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요쪽을 지우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뭘 할 거냐면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뭐 이렇게 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엔 뭐다? 그래프 해석이야. 그래프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그죠? 왜? 항상 성립한다. 요런 게 지금 이런 게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야? 모든 실수 항상 성립합니다. 이런 모든 실수되는 요 모든 실수되는 경우. 그죠? 요런 거. 요럴 때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요런 경우를 찾으면 되는구나. 결국엔 뭐다? 그래프 그려가지고 확인하면 되겠구나. 그죠? 자, 그래서 뭐 요런 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돼 있어. m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m 플러스 2의 x 플러스 4가 0보다 클 때 자 요때 이게 항상 모든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라고 문제에서 줬어. 그때의 요 m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인 거거든.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봐봐.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주어지면 여기 2차항 계수 0일 때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m이 마이너스 2가 될 때를 우리가 먼저 봐야 돼. 이거 일 때에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가 0이죠. 0 곱하기 x제곱 여기도 0 되네. 그지? 0 곱하기 x 그 다음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때? x에 뭐가 들어가든 좌변은 4고 우변은 0이니까 얘는 그냥 항상 성립하죠. 얘는 항상 성립 되니까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일 때 이거 항상 성립하게 돼. m 값 하나 구했어. 그죠? 이것도 확인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요런 경우는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m이 마이너스 2가 아니니까. 아니어야 되니까. 2차라고 했으면. 2차라고 했으면은 분명히 m은 마이너스 2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준 거니까 이거 하면 안 돼.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안 돼.
알겠죠? 해가 완전 달라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m 플러스 2가 즉 m이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이거일 때는 우리가 이 부등식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봤더니 우변 그래프보다 좌변 그래프가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려요. 요거 실선으로 바꾸고,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x축이 있고, 그죠?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요 좌변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어야 돼. 이렇게 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안 만나게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려면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하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짝수 판별식 쓰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 1차 함계수에 2배가 돼 있으니까, 요거 2배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m 플러스 2를 제곱하면 되겠고요. 어차피 마이너스도 제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요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치? 여기 마이너스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걸 제곱해도 돼. 그죠? 원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에 m 플러스 2 전체를 제곱하는 건데, 어차피 요거 제곱 각각 하면 되잖아. 제곱 지수법칙. 요거 마이너스 1이라고 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1 제곱한 거 플러스 1 된 거고, 얘를 제곱한 것만 쓴 거야. m 플러스 2를 제곱한 것만 쓴 거야.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니까,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m 플러스 2 요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여기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요거 공통인수예요. 요거 공통인수야. m 플러스 2가 인수분해 할 수 있다고. 그죠? m 플러스 2로 묶어주면 여기서 남는 거 m 플러스 2랑 여기서 남는 게 마이너스 4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 요렇게 되겠죠. 됐나요? 0보다 작다. 그죠? 그럼 이것 또한 뭐다? m에 대한 2차 부등식인 거야. 그 요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한데 x축이랑 두 군데, x축이 아니라 정확하게 요건 m축이죠. 여기서는 x축이었지. x에 대한 식이었고, 요거는 m에 관한 2차 식이니까, 그지? m축이야.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랑 2니까, 야, 0보다 작은 부분 어디에요? 그러면 노란색이었나 아까? 작은 부분은 헷갈리네. 자, 요 범위겠죠? 그래서 m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는, m이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는 요런 범위가 되죠. 그러면 자, 만약에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다면, 자, 1번과 2번에 의하여 1, 2에 의하여 m의 범위는, 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포함이라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처럼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다면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니까 요 두 번째 것만 해결해서 요게 해가 되는 거야. 요게 최종적인 해가 마이너스 2 포함하지 않은 거, 요것만 해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거를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됐죠? 자, 거기에 추가로 내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었나? 하나 더 할 게 생겼네 갑자기.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미안해요. 하나 더 할게요. 자, 뭐냐면 자, 포물선과 2차 함수 포물선이죠.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뭐 요런 거 우리가 할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했었죠. 이거 아이고, 했었죠 분명히. 요 포물선이 있고요. 그죠? 요거를 복사. 자, 포물선이 있고 포물선이 있어. 그랬을 때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판별식, 그 연립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얘는 판별식이 0일 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뭐 이렇게 연립해서 했었던 거 기억나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거하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거하고,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통해서, 요거 등치법 이용해가지고 자,
연립을 해서 이런 거 있잖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다. 이걸 이항을 하면은 ax제곱에 b-mx 플러스 c-n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이 있고, 이 2차 방정식을 해결을 해서 그때의 판별식에 따라서 이런 경우들이 생겼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한다? 이것의 두 근을, 그러니까 요것에 근이 있을 거냐? 요것이 이제 근을 각각 요렇게 갖게 되는데, 두 근이 알파고 베타라고 하면 여기 만나는 요 교점의 x좌표가 알파고 x좌표가 베타라는 거 아니야. 요 만나는 점의 x좌표 내가 중근 알파라고 하면 알파인 거고, 요 때는 허근이니까 없는 거고. 여기 표시가 좀 애매하네. 그죠? 그러면 이것처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프의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것도 그래프로 해석을 하자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지. 자, y는 x제곱 플러스 m-1의 x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과 요 포물선이죠. 그리고 y는 x 플러스 1, 요 직선에 대하여 요런 걸 확인해 보는 거야. 자, m이 0일 때 뭐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요거를 이거 쓰기 좀 불편해. 요걸 fx라고 할게. 요건 fx, 얘는 gx. 자, fx가 gx보다 위쪽에 있어. 요거의 x의 범위, 요것이 되는 x의 범위, 요것이 되는 x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위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얘처럼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프처럼.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거 연립하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x제곱, 요거 m이 0일 때라고 했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요거는 이제 x 플러스 1이니까 이게 같다라고 딱 놓고, 자, 이항할게요. x, 요걸 우변으로. 그럼 플러스 2x는 0이니까, 자, x에 x 플러스 2가 0이라서, 자, 만나는 점이 두 군데인데, 이 그래프가 지금 요거 위로 볼록한 거고, 요거 위로 볼록한 거고, 이렇게. 자, 요거는 그냥 직선인데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점이 두 군데인데, 요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0이라는 거야. x좌표가. 그랬을 때, 자, fx가 gx보다 위에 있으래. 그러니까 fx가 지금 포물선이죠. 위에 있으래. 그럼 요 부분이잖아. 그지? gx가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 그러면 그때 x의 범위는 뭐다? 요 사이라고. 그죠? 그럼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요렇게 풀어주라는 얘기지.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하란 말이야. 되나요? 자, 부등식이야. 다 부등식 다 뭐 그래프를 가지고 해결하란 말이야. 만약에 여기는 지금 m을 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죠. 포물선이 여기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물어볼 거야. 요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자, 이게 성립하도록 하래. 그죠? 그럼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요거를 이제 풀어보면 돼. 근데 왜 내가 마이너스로 썼지? 그러면 항상 위에 있다가 성립 안 하잖아. 반대로 하잖아. 그치? 요거 위로 블록한 그래프인데 항상 위에 있을 수도 없죠. 밑으로 쭉쭉 내려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아래에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 왜 내가 마이너스로 썼지? 플러스로 쓸걸. 그럼 얘를 연립을 하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m-1의 x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은 x 플러스 1. 그래서 항상 성립하도록이니까 얘 위로 볼록한 녀석하고 직선하고 이렇게 안 만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요게 항상 성립하도록. 그러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그럼 이렇게 연립을 해서 정리를 해. 요거 이항하겠죠. x제곱에
요거 1로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m이고 플러스 1이니까 여기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x. 자, 요로 이항하면은 1은 없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m 제곱은 0. 요렇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 자, 요렇게 되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지. 이거 안 만난다 하잖아. 안 만나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야. 요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어서 0보다 작다가 아니야. 봐봐. 안 만나니까 여기 그래프가 위에 있네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큰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의외로 이거 많이들 잘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야. 안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야.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야. 그죠? 그러면 요거를 해결을 하면 판별식 D는 자리가 좁네. 요거 제곱 마이너스 4에 있으니까 플러스 4m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 m 제곱 나오고 더하면 5m 제곱에 마이너스 4m에 플러스 4가 되나요? 그지? 그럼 문제가 조금 이 계산하기가 불편하게 돼버렸네. 자, 요게 0보다 작다거든. 그럼 요거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할 거고, 요거 근의 공식 써서 잠깐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이거 안 만나네. 이거 문제를 선생님이 잘못 만들어가지고 여기 부호를 선생님이 잘못 썼어. 원래 준비한 거에서 부호를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풀면 된다는 거야. 만약에 여기 이제 그 다른 식으로 좀 제대로 된 계산이 나오게끔 만들어지면은 요거를 이제 풀면 됨. 아시겠죠? 요 2차 부등식을 풀면 돼. 여기서는 해가 없어. 그래서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m의 값이 나오지가 않네요. 안타깝게도. 그죠? 그래서 이걸 하는 방식은 이거랑 또 동일하니까 이거 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은 오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분명히 여기 답이 나오게끔 문제가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그래서 요렇게 좀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처럼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은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서 반드시 나오는 그런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고요. 요 그래프의 해석을 제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